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 상승장을 위해서 지금 체크해 볼 알트코인 5번째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코스모스입니다. 자, 코스모스는 코인, 그 티커는 ATOM, 아톰이라고 하죠. 홈페이지 가보시면 Build on the Interchain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코스모스를 한마디로 하면 인터넷 오브 블록체인 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서로 연결해주는 인터넷이다. 그래서 인터체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IBC라고 하는 기술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기술이고요.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뭐 말이 어렵지만 블록체인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 연결, 호환성 기술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갑자기 생각나는 코인이 있죠.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에서 CCIP라고 하는 거 이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크로스 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 프로토콜. 그러니까 체인을 왔다 갔다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는 호환성입니다. 체인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산이 체인들을 서로 그냥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체인링크에도 있고요. 코스모스에도 있습니다. 자, 코스모스의 IBC, 체인링크의 CCIP, 또 레이어 1, 2가 아니라요. 레이어를 서로 그냥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레이어 제로라고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거의 다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해준다. 호환성이 있다. 자, 웹3의 매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일례로 웜홀이라고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 솔라나에 있는 자산을 그대로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옮겨다 놓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요, 그 제3자의 어떤 중개가 필요하고요. 지금 두 개 체인 간 일어나는 자산을, 그러니까 솔라나가 해킹당하면 자산을 이더리움에 이렇게 옮겨다 놓을 수가 있는 기술, 좋은 기술이 맞는데요. IBC는 더 좋습니다. 코스모스는 이게 이제 중간에 중개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모든 블록체인을 다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호환성이 좋은 거죠. 자, 코스모스의 IBC는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그래서 디파입니다. 어떤 코인이든 어떤 블록체인이든 다 연결을 시키니까요.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 역할이 되고요. 여기서 돈도 빌려다 쓸 수 있고 뭐 옵션 거래, 선물 옵션, 뭐 이런 그 마진 거래도 가능합니다. 또 여기 예치해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체인과 자산을 연결해 주는 게 그러면 애톰이라는 코인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여러 체인과 자산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건 그 코인이 아니라요. 코스모스의 IBC라고 하는 프로토콜, 그러니까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아톰이라고 하는 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최근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덜 올랐죠. 그리고 뭐 그 소위 말하는 불장, 상승장 때 가격도 다른 코인보다 좀 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이자, 업비트에서 뭐 23%까지 주는 코인, 그게 바로 이 코인입니다. 아톰이라고 하는 코인이고요. 자, 스테이킹 이자율, 이거 이자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예전에 테라 루나 생각도 나죠. 자, 이 얘기가 사실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뭐 인플레이션, 이걸 14%에서 10%로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킹 수익률도 좀 더 줄이는 게 어떻겠냐? 너무 코인 많이 찍어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설립자가 여기 이제 끼어듭니다. 코스모스의 설립자 제콘이라고 있는데요. 자, 도콘 기억나시죠? 그 테라루나 창업자입니다. 제콘도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컨퍼런스 연사로 섭외를 실제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다른 분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분이 굉장히 그 탤런트 있는 분이고요. 자, 이분은 그 코인 인플레이션 줄이지 말자입니다. 근데 이제 의견이요. 지금 뭐 그대로 갑시다. 아니다. 이자율 낮춥시다. 이게 이제 조율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비트코인처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하드포크 돼서 갈라졌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코스모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능성은 하드포크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몇 년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제 이게 아톰이라고 하는 코인 갖고 이제 업비트에 우리가 지금 예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코인 하나 더 얹어서 주겠다. 그게 아톰1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도 뭐 업비트에 아톰 뭐 일부 스테이킹 하고 있는데요. 에어드롭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모스에서 뭐 이런 트위터도 했는데요. 자, 아발란체라고 하는 블록체인도 코스모스 IBC에 통합이 완료됐다. 자, 이론적으로 그 어떤 블록체인도 그냥 갖다 코드만 붙이면 다 자산 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레미 얼레어 어디서 봤나 했더니 서클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블랙락 피델리티가 뭐 수천억 투자한 그 회사의 대표입니다. 자, 본인들이 그 IBC 기술로 해서 대부분 체인들을 통합시켰다. 이제 본인들은 사실 뭐 스테이블 코인 산대요. 자, 이더리움, 레이어 1, 2, 솔라나, 아발란체 자, 이런 데서 자산을 다 끌어다가 USDC랑 이제 코인 서로 사고 파는데 뭐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DYDX라고 하는 탈중앙화 그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이렇게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IBC 기술 쓰고 있는 거죠.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게요. 뭐 제가 뭐 크게 보면 세 가지, 뭐 더 많죠,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이제 국가에서 좋아하는 코인이죠. 그 다음에 크립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이 세 가지들이 서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그 뭐 서로 매매도 하고요. 교환이 되어야겠죠. 여기에 쓰이는 브릿지 역할을 누가 한다? 코스모스의 IBC, 체인링크의 CCIP, 그 다음에 레이어 제로. 여기에 나중에 이제 주식이다, 뭐 부동산이다, 채권, 이거 토큰화한 기술도 결국 이 세 가지 기술에 의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따가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플랫폼 코인들, 뭐 레이어 1, 레이어 2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모스만큼은 플랫폼보다 이 기술을 실제 활용하고 있는 특정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큰 시세 차익을 노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로 좀 코인을 너무 많이 찍어내는 것도 있고, 아까 하지만 소액으로 그냥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받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게 스캠 코인은 사실 아니고요. 근데 이자를 너무 많이 이렇게 주는 경향은 있지만 이 코인의 활용성을 더 늘리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올해 9월 달에는 코스모스의 이제 개발자가 뭐라고 했냐? 이더리움 레이어 2보다 우리 기술이 더 좋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더리움 레이어 2는 뭐 이더리움이 너무 이제 거래하는데 비싸고 또 불편하고 또 느리고 하니까 레이어 2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레이어 2도 결국은 이더리움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코스모스의 IBC는 사실 뭐 그 어떤 체인도 그냥 코드만 갖다 붙이면 서로 모든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솔라나, 아발란체, 알고랜드, 카르다노, 일런 그냥 다 이제 크로스 체인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레이어 2보다 우리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서로 뭐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한데요. 코스모스의 IBC 기술은 디파이 쪽에 매우 특화된 기술입니다. 그 다음 코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스모시스입니다. 이제 티커는 OSMO인데요. 자, 이것은 IBC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업비트는 중앙화 거래소죠. CEX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Decentralized Exchange. 이걸 뭐 이제 DEX라고도 하죠. 대부분의 코인들은 매우 빠르고 저렴하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본인의 어떤 그 디지털 지갑을 여기에 연동시키고 아톰 코인을 오스모 코인으로 그냥 바꿔주세요. 그냥 버튼 누르면 바로 그냥 그 코인을 사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지원하는 코인이 굉장히 많죠. 반면 이더리움에서는 지금 이렇게 막 체인 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직 없죠. 자, 스테이킹, 그러니까 코인을 사고 팔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코인을 맡겨놓고 이자도 받습니다. 대출도 할 수 있고요. 선물 마진 거래도 가능합니다. 자, IBC 기술은요, 미래 금융 거래의 주축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유행일 어떤 그런 기술이 아니고요. 하지만 오스모시스는 저의 최애 디파이 토픽은 아닙니다. 그 다음 코인은요. 소개해드릴 코인은 셀라스티아라고 하는 뭐 최근에 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코인이죠. TIA가 티커입니다. 이게 보시면 뭐 최초의 모듈식 블록체인 네트워크다. 자, 이왜 모듈로 왜 만들었냐면요. 이게 확장성,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 새로운, 이건 거의 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이건 사실 레이어 1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레이어 0라고도 부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걸 유니버셜 레이어다. 그러니까 레이어가 구분이 없이 내가 다 연결을 해줄게. 나를 사용해줘라는 어떤 그 프로토콜입니다. 자, 레이어 구분 없이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다. 자, 기존의 그 모든 블록체인은요, 모놀리틱, 그러니까 총 블록체인에 네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실행, 처리, 합의, 데이터 가용성, 이 네 가지가 이제 블록체인의 역할인데요. 기존에는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이걸 다 하니까 너무 느리죠. 근데 이것을 모듈로 이렇게 세 개로 찢어 놓은 겁니다. 당연히 처리하는 속도,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셀라스티아입니다. 개발자들이 이 위에서 개발을 하고 실행은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다른 체인에서 실행은 별도로 시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내역을 검증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전체 데이터를 다 까보지 않고 그냥 일부 샘플만 받아보고 이게 이제 그 데이터 거래 내역을 검증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자 수익도 받아가고요. 네트워크는 안정적일 수가 있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더 빠르고 효율적인 블록체인 거래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지금 최초로 이렇게 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코인게커 가보시면 지금 순위가 61위, 시총이 61위고요. 시가총액이 832 밀리언 정도 되네요. 지금 유통량은 지금 14%밖에 코인이 이제 풀리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게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신규 프로젝트거든요. 신규 프로젝트 치고 시총이 61이면 사실 매우 높은 편이긴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가격을 봤더니 지금 이제 코인이 나온 지 채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처음에 한 2달러 정도 했다가 7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한 5달러 후반대 이렇게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그 비트코인 ETF 때문에 그 알트코인으로 그게 번졌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도 온 게 아닌가. 저는 이 기술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하지만 가격이요, 생각보다는 그 최초 그 신기술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이제 그 지나친 거 아닌가? 애매한 가격대다. 저는 이거 글쎄요, 다시 한 2달러, 3달러 부근까지 떨어지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빗썸 거래소에서 이게 지금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코인은 인젝티브입니다. 자, 인젝티브 이 밑에 보시면 블록체인, built for finance죠. 그러니까 금융을 위해서 태어난 블록체인인데요. 코스모스의 IBC 기술을 활용한 디파이 금융 플랫폼입니다. 아까 그 오스모시스라고 하는 그 플랫폼과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디파이를 거래소, 선물 옵션 거래, 예측 시장, 이건 막 그 약간 미래를 맞추는 그 배팅하는 시장도 있고요. 대출도 받으실 수 있고 예치해서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은 코인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이 디파이에 주식이 오고요, 부동산 오고요, 채권, 파생상품, 지금 우리가 은행을 활용을 하지만 그런 뱅킹 서비스, 디파이 안으로 다 들어올 겁니다. 송금하고 이체하고 이제 지갑도 다 만들어지겠죠. 자, 전 세계의 모든 유동성을 이 지금 플랫폼 디파이 쪽으로 지금 싹 끌고 오는
차세대 금융 프로토콜, 이게 인젝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바이낸스, 판테라 캐피탈, 억만장자죠. 마크 큐반이 이렇게 투자를 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자, 전통 금융 입장에서는 이런 탈중앙화, 이제 금융 플랫폼과 사실 경쟁 관계에 있죠. 자, JP 모건, 피델리티, 시티가 최근에 뭐 디파이 실험을 했잖아요. 뭐 자산 토큰화해서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뭐 아발란체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전통 금융도 가만히 있을 수는 지금 없는 상황에 이미 와 있죠. 자, 미래의 유망 기술, 뭐 딱 두 가지만 꼽아라.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NFT 그리고 디파이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뭐 이게 그냥 반짝 이렇게 그 떴다가 사라질 기술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인젝티브에서 지원하는 체인과 코인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기술 때문에요? 코스모스 IBC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이제 한글로 하니까 주사라고 나오는데요. 인젝티브죠. 시가총액이 1.3 빌리언,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커졌죠. 순환되고 유통되고 있는 그 코인의 그 양은 지금 84% 정도 됩니다. 웬만한 그 물량이 시장으로 다 이미 쏟아졌다는 얘기고요. 시총이 지금 4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드캡이죠. 중간 시총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을 살펴보시면요. 지난 1년간 상승률이 무려 930%입니다. 거의 10배가 올랐죠.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최고점을 지금 거의 갱신을 할 기세죠. 마이너스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6%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우 좋은 기술력이고요. 이 호환성을 갖춘 디파이 허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코인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자산, 뭐 외환 거래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미래에도 저는 탑 40위 안에 아마 위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있죠. 최근에 특히 이제 지난 1년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또 수십 배 오를 수 있을까? 뭐 10배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아주 뭐 특별하면 20배? 근데 이게 수십 배라고 하는 게 뭐 30배, 40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투자는요, 사실 리스크 대비해서 보상이 큰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좀 더 이제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큰 한 방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뭐 뭘 사란 얘기냐? 자, 나중에 제가 또 저평가 코인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크립토 TV는 교육 방송을 지향합니다. 자, 투자는 사실 여기 지금 공부하는 채널이고요. 자, 뭘 사야 할지, 뭐 언제 사야 할지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가이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좀 큰 폭락이 찾아온다면 꼭 담을 코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코인, 토르체인입니다. 티커로는 RUN이죠. 룬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사실 인젝티브랑 거의 똑같습니다. IBC를 활용한 탈중앙화 거래소죠. 여기서 쓰이는 룬이라고 하는 코인은요. 쉽게 말하면 그냥 거래소 코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바이낸스에 BNB가 있죠. 그거랑 거의 뭐 비슷하다. 자, 코인을 사고 팔고 스테이킹해서 이자 받고 대출도 하고 근데 이게 좀 한 가지 특징이 네트워크를 점점 활용하는 양이 더 늘어나면 날수록 코인의 가치도 올라갈 그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체인과 코인을 현물, 뭐 파생 거래 이거 다 가능합니다. 가격이 지금 뭐 5.34달러 정도 하네요.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퍼센티지는 약 60%.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인젝티브보단 조금 아쉬운 유통량이죠. 자, 시총이 지금 40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뭐 1.6 빌리언 그 시가총액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미드캡, 그러니까 중간 시총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도 한번 제가 최대치로 한번 이렇게 캡처를 해봤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360%, 그러니까 뭐 인젝티브보다 좀 적게 오르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또 많이 올랐었죠. 최고점 대비하면 그래도 마이너스 74%, 최고 21달러까지 찍었는데 지금은 약 5.4달러 레인지에 있다고 하네요. 자, 최근 3달간 지금 큰 랠리가 보시면 있었죠. 자, 이건 역시도요.
가격이 한 2달러에서 3달러까지 떨어지면 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좀 기다려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코인입니다. 엑셀라입니다. 엑셀라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지난 11월 15일자 기사죠. 다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JP 모건에서 자산 토큰화 이거 테스트했대. 그때 아발란체 썼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엑셀라도 활용을 했습니다. 자, 오닉스, 이게 JP모건의 블록체인 그 회사거든요. 오닉스는 엑셀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프로비넌스 블록체인전과 여러 블록체인 간 연동을 지원했다. 자, 여기서 핵심 뭡니까? 연동입니다. 블록체인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쓰이는 게 뭐다? 지금 엑셀라입니다. 또 지금 레이어 제로 프로토콜도 썼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의 에버그린 서브넷을 연동해서 여러 제공 펀드의 가입 상환 등을 테스트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모스 IBC를 활용한 디파이 플랫폼, 아까 인젝티브와 토르체인 말씀드렸죠. 엑셀라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누가 씁니까? JP모건이 갖다가 씁니다. 이 IBC 기술을 활용해서요. 코인만 하는 게 아니고 주식, 채권, 달러, 지금 토큰화된 자산을 서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죠? 디파이와 체인에 호환되는 이런 기술이 지금 얼마나 미래의 중요한 기술이 될지 실감이 되실까요? 자, 엑셀라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Work with any asset on any chain. 어떤 체인에서 어떤 자산이라도 내가 다 연결시켜 줄게. 굉장히 자신감 있는 멘트죠. 이제 2020년도 알고랜드를 창업했던 창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임직원들이 이 엑셀라를 설립했습니다. 22년 2월 달에 메인넷을 론칭을 했는데요. 여기 참여한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드래곤플라이, 갤럭시 디지털, 폴리체인 쟁쟁한 투자자들이 있었네요. 현재 약 50개 블록체인, 100개 프로젝트가 이미 여기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자, IBC 기반 디파이 플랫폼, 인젝티브 룬, 그러니까 토르체인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인젝티브 토르체인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른 자산을 이렇게 끌어다가 올 때 이게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표현보다 세틀먼, 그러니까 정산하는 어떤 그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소환을 시키는 거죠. 다른 그 블록체인에 있는 자산을 끌어다가 이제 가져와서 서로 바꿔야 되니까요. 근데 엑셀라는 이 별도의 그 정산 레이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조금씩 업그레이드된 IBC 쓰는 그 디파이 플랫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 투자의 위험성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자, 금에다 대고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기능을 찾습니까? 그렇진 않죠. 최근에는 그 비트코인 NFT 오디너스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결제도 써보려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렇게 계속 실험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은 금이죠. 자, 알트코인은 이제 어떤 그 기술, 테크놀로지 기업이라고 보시고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엑셀라를 이렇게 그 코인 개코에서 찾아보시면 시가총액이 338 밀리언 달러. 자, 생각보다 시총이 낮죠. 이게 지금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양도 43%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것 자체로 보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지금 약간 338 밀리언, 시총은 139위, 140위 정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스몰캡이죠. 작은 시총의 코인입니다. 최근 한 3개월간 이렇게 가격이 사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좀 이것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코인이 유통된 지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거, 아무래도 아까 그 JP모건 기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최근 한 달간 약 120% 정도 올랐었죠. 엑셀라 가격이 대략 현재 0.7달러 정도 하고 있죠.
그 시총은 140위 정도 하고요. 최고 그 가격은 1.15달러, 최저 가격은 한 달 전 0.3달러네요. 자, 1년 전에 최고가 1.15달러에서 3달 전 바닥을 찍고요. 지금 0.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 아쉽죠? 토큰되고 있는 그 유통량도 지금 43% 정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최근에 급등했죠. 그런데요, 저는 이 엑셀라는 지금 소액 구매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자, 엑셀라라고 하는 게 최초로 ICO에서 그 투자금을 유치를 했겠죠. 그게 22년 3월 달에 7,500만 달러를 이제 투자금을 유치를 했었는데요. 자, 그때 가격이 얼마일까요? 3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자, 1 엑셀라가 그냥 1달러였습니다. 아까 지금 가격이 0.7달러 조금 안 되거든요. 지금 ICO 가격보다 더 낮습니다. 그때 약 총 그 수량의 5%를 팔았다고 합니다. 최초 ICO 가격보다 지금 더 3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자, 22년 2월 달입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이 3,500만 달러, 우리 돈 460억 원을 이 지금 엑셀라에 투자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자, 아까 보셨죠? 일반 투자자에게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그 더 깊게 찾아가서요. ICO 그 전에 투자 유치한 것까지 한번 다 뒤져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22년 9월 달에 이때도 1달러네요. 자, 그 22년 3월 달 이게 아까 그 했던 ICO 가격 이것도 1달러에 산 거죠. 22년 2월 달에 이제 프라이빗 2 라운드인데요. 이때는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1달러에 샀습니다. 지금 다 마이너스 30% 손해를 보고 있죠. 이제 처음에 ICO는 5천만 달러.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또 3,500만 달러. 21년도는 어땠을까요? 이제 0.2달러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싸죠. 그리고 시드 라운드는 2020년 0.028달러. 좀 더 싸게 살 수 있었죠. 근데요, 이때는 그 총 금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이제 시드 라운드는 380만 달러니까 초기에 좀 누가 조금씩만 샀던 거죠. 22년도에 1달러에 ICO가 됐는데 21년도는 0.21달러, 20년도는 0.028달러. 그러니까 처음에 샀으면 제일 쌌던 거죠. 근데 이제 과거로 갈수록 투자금의 액수는 더 작아지죠. 누가 샀을까요?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전문 투자자들만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다라고 보여지죠. 이제 22년도 2월 달에 누가 참여했나 봤더니 폴리체인, 드래곤플라이 뭐 이런 크립토 헤지 펀드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에 샀다고요? 1달러에 샀습니다. 22년도에는 1달러에 샀죠. 더 싸게 매입한 기관들 있을까요?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21년도에 그러니까 0.21달러에 샀던 그 기관들이 폴리체인, 밑에 보니까 드래곤플라이, 갤럭시 디지털 있죠. 아, 그러면 22년도에 1달러에 샀고요. 21년도에는 0.21달러에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1년도는 좀 더 참여 기간이 더 많았습니다. 자, 2020년 최초 투자자는 바로 누굴까요? 가장 싸게 샀던 그 매수 기관은요. 바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다이버전스 벤처스, 뭐 램니스캡 이렇게 4개 기관이 가장 저렴하게 샀습니다. 물론 싸게 사면 좋은데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맘대로 코인을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2022년도 기관 투자자도 1달러에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 30%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 투자자들은 22년 9월 그때 처음으로 매도가 가능했고요. 매 9개월마다 일정 양만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서요. 저는 지금도 엑셀라 가격이 그래서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이젠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자, 알트코인은요, 사실 투자할 때 세 가지를 보시라. 첫 번째, 펀더멘탈, 두 번째, 토크노믹스, 세 번째, 가격, 매력도. 자, 알트코인은 그리고 무조건 이더리움의 수익률을 넘어서야죠.
그럴 거 아니면 우리 그냥 이더리움 투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엑셀라 같은 경우 펀더멘털에 저는 특상을 줍니다. 토크노믹스는 왜 제가 중간을 줬냐면요. 지금 이제 그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사실 코인이 나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5년 된 프로젝트면 토크노믹스 이거 완전 꽝입니다. 자, 가격 매력도는 뭐 이제 중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제 ICO나 일부 기관들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중상 등급을 줬습니다. 아까 보셨죠? JP 모건은요, 기존에는 이 엑셀라 IBC 기술과 레이어 제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체인링크 CCIP 기술도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엑셀라의 IBC 기술, 체인링크의 CCIP 기술 레이어 제로가 서로 경쟁하고 있죠. 저는 이게 뭐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 이런 개념보다는요. 이 세 개가 다 공존하면서 또 경쟁과 보완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엑셀라라고 하는 게 크로스 체인 자산, 메시징을 서로 이렇게 서로 체인 간 교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별도의 제3 중개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JP 모건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아발란체 이건 뭐 퍼블릭 블록체인이잖아요. 레이어 1이죠. 자, 어디에 있든지 프라이빗이건 퍼블릭이건 레이어 1이건 2건 할 것 없이 자산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술. 그게 바로 엑셀라라 보시면 되겠죠. 종합적으로 볼 때 소액으로 좀 분할로 매수하기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좀 가장 어렵게 찾아낸 그 코스모스 생태계의 최종 병기 코인이 사실 더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들어보지도 못한 코인이실 겁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고 정리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려서 요건 제가 시간 관계상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